자, 보시면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최대 공약수인데, 자,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제 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여기 이제 5강, 지금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팀으로 부를게요. 오프라인 지금 팀 같은 경우에서도 저번 주에, 살짝 질문을 주셨던 이제,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온라인 팀이죠. 온라인 팀에서도, 이거 구하는 거가 조금 뭐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던, 예,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 부분을 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제 이쪽 방법을 이용해서, 풀었었는데, 요렇게 말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더 어렵고, 얘가 좀 더 쉬워요. 그래서 프로그램상으로 이제 이 방법, 2번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구현해보자라는 얘기였는데, 자, 일단 최대 공약수가 또 뭔지 좀 알아야겠죠. 일단 최대 공약수, 자, 두 수의 약수들 중에 공통된 약수 중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한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뭔지를 우선적으로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사전에 쭉 조사해 봤더니, 자, 이런 정의를 찾을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구하는 방법들을 찾아봤더니, 구하는 방법 1번. 자, 하려고 했더니 뭔가 좀 어려워. 그래서 또 보니까 고맙게도 2번 방법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걸 또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건 아니어서 저도 이제 기억은 못해요. 예, 까먹었어. 이게 뭐 어떻게 구하는 방법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기 두 번째 방법을 찾았어요. 자, 10과 20은 그 다음에 이제 샘플로 해서 10과 20이라는 숫자를 이제 가져다 놓고 제가 이제 예시로 이렇게 이제 드린 거고요. 그래서 10의 약수는 이렇게 되고 20의 약수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중에 약수들 중에 동일한 거죠. 동일한 약수를 찾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수.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10. 자,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이렇게 풀 때 약수 막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중에 가장 큰 거. 자, 이걸 이제 구하는데, 방법이 이제 이렇게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이쪽에 2하고 5. 이걸 이제 곱하기 하면 이제 되는 거였어요. 자, 이런 이제 공식이 있었던 거고. 자, 근데 두 번째 방법을 해서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10하고 20하고, 자, 이렇게 있으면 이 두 수 중에 큰 수. 자, 여기서 이제 딱 비교해 보는 거. 둘 중에 큰 수는 20이죠. 10보다 20이 크잖아. 그럼 어떻게?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물론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였냐고 하면서 이제, 뭐 속으로 뭐 저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자, 일단 감수하고. 자, 그래서 큰 수가 20이기 때문에 20에서 10을 뺍니다. 그러면 여기 10이 되죠. 그죠? 얘는 뭐 그대로 10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같아졌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10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이제 이건 좀 너무 간단했으니까 뭘로 해볼까? 20하고 아니 이렇게 말고 아니면 이제 뭐 5하고 뭐 20하고 뭐 이렇게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둘 중에 당연히 20이 더 크죠. 그러면 빼는 거야. 그러면 15가 되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5인 상태야. 그죠? 또 비교해. 누가 더 커? 15가 더 크지. 그러면 또 빼. 그러면 이제 5를 뺐으니까 10이 되고, 얘는 뭐 변함이 없죠. 그냥 5야. 그리고 또 비교해 봤더니 10이 더 크네.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또 빼. 그러면 예시가 이렇게 나가지고 제가 자, 5가 되고 5가 돼요. 그죠? 그러면 같아졌죠?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5가 돼.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1, 2, 3, 4, 5, 20에 10에 이렇게 20, 이게 이제 20의 약수죠.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는 1하고 5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당연히 그냥 이렇게 툭 놓고 보면은 당연히 5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이걸 공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쭉 한번 풀어서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본 건데 잘 나오네요. 그죠? 만약에 또 15랑 뭐 20이다.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빼면은 아이고 너무 근데 극단적인데 그죠? 이렇게 이제 아니다. 이렇게 갖고 이제 빼면은 또 5가 나오고 얘는 15죠.
그리고 또 해보면 이번에 이쪽이 더 크네요. 그래서 15에서 5를 빼면은 10이 되고 5가 되고, 그쵸? 얘가 또 크네요. 그러면 10에서 5를 빼면은 5가 되고 5 그대로 나오고. 자, 같아졌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 공약수가 5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구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구해놓고 보니까 로직이 딱 나와. 뭐냐면 두 수를 비교해. 그 다음에 빼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고, 그 다음에 또 비교해서 또 이번에 누가 크냐 또 본 다음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또 빼줘.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반복이죠. 반복으로 자꾸 어떤 작업을 해야 돼. 그죠? 뭔가 반복적으로 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빼고 나면 큰 수 쪽에 값이 변경되잖아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기 때문에 큰 수가 값이 변경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수를 계속해서 유지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바뀌면 바뀐 수를 저장해서 유지해주고, 또 작은 수가 이번에 또 큰 수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또 빼주면 또 큰 수에서 뺐으니까 큰 수가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뺀 결과를 또 큰 수 쪽에 또 저장을 해서 어쨌든 그 결과를 또 유지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큰 수와 작은 수에 대한 그 저장하는 거, 저장 공간이 필요하니까 큰 수를 저장하는 변수 하나와 작은 수를 저장하는 변수 하나. 물론 이 두 개는 누가 또 큰 수가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두 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두 개 각각 선언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수를 비교해서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서 저장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반복시켜 주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while문이 돌면서 이 작업이 반복되다가 어쨌든 나중에 빠져나와야 되잖아. 그죠? 자, 빠져나와야 되는 그 조건. 자, 그 코드가 또 처리돼야 되는데, 자, 그 조건은 어떻게 된다? 요거 서로 같아지면 되는 거야. 같아지면. 그죠? 서로 같아지면 그만 멈춰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같아졌을 때, 두 수가 같아졌을 때 브레이크로 빠져나오면 끝나겠네. 맞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복 처리하는 거. 자, 사실 언제까지 반복될지를 알 수가 없죠. 그죠? 예. 얘네는 지금 언제까지 반복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빼주고 하다가 같아지는 게 5번째에 있을지, 10번째에 있을지, 몇 번째에 있을지, 그걸 내가 정의를 하기가 애매해. 어려워. 그러면 어떤 반복문을 쓴다? while문이죠, while문. 그죠? 이렇게 이제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반복문도 for문을 쓸지, while문을 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이제 반복문이 실행될 건지, 요거는 그 반복문이 언제 멈출 건지, 그거를 내가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for문이냐 while문이냐 이게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정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while문을 빠져나올 수 있는 조건만 줄 수밖에 없는 거고, for문은 뭐 따로 그건 없죠. 그냥 내가 범위 그냥 조건에 그냥 범위 딱 그 범위까지만 작성을 해서 그 수보다 작을 때까지 실행시키면 되는 거야. 근데 또 잘 따져보면 또 그게 그건 것 같기도 한데 좀 달라요, 개념이. 이건 정말 진짜 내가 언제 이게 딱 몇 번을 내가 반복할지 그 범위 자체를 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1부터 뭐 10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포문으로 작성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방법을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코드를 한번 구현을 해보면, 자, 재밌죠? 이렇게 갖고 이제 요거를 이제 코드를 한번 딱 구현을 또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최대 공약수의 이제 구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자, 코드로 이제 옮겨봅니다. 근데 이게 참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이제 그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딱 도출을 해내고 그거를 정말 코드 쪽으로 해서 뭔가 옮겨서 한다라는 거에
말이 뭐 쉬운 거지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아이고, 최대 공약수 구하기. 자, 그래서 퍼블릭 보이드 그레이트 디바이저. 자, 이렇게 메서드명을 부여하고, 메서드 진짜 어려워요 만들기. 막 단어 검색도 해야 돼요. 막 의미 만들려고 막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 뭐 우리가 뭐 영어 뭐 진짜 막 그거를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영어권에 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의미나 이런 걸 부여한다고 했을 때 영문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참 장명하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이제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을 쓰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두 수의 두 수를 또 정의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방법 2를 사용하려면 구하고자 하는 그 두 수를 정의를 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안에다가 int a는 아까 이제 18하고 그 다음에 맞나? 10하고 일단 20. 자, 좋습니다. 10하고 B는 이제 20. 자, 이렇게 일단 샘플로 일단 특정 그 수를 가지고 일단 대상으로 해서 구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재사용할 수 있는 코드로 변경을 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재사용할 수 있는 코드로 변경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해. 처음에 이제 이렇게 만들 때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에 좀 하드 코딩으로 해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자꾸 왜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을 돌릴 건데, 자 이것도 뭐 true라고 지금 제가 넣어놨는데 여기 안에다가 또 조건으로 바로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아직은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true 넣고 일단 돌려보는 거야. 무한 루프만 안 되게 이제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일단 true 넣고 이제 짜요. 그리고 나중에 딱 봤을 때 요건 여기다 조건에다 바로 해가지고 내가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또 바꾸시는 거고. 자 그래서 while문이 돕니다. while문이 돌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그 문제 살펴봤을 때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이 뭐였냐면은 두 수 중에 두 수 중에 이제 큰 수를 찾아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 큰 수에 이렇게 저장하는 거죠, 그렇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값을 그 큰 수 변수에다가 다시 저장을 하는 거야, 그렇죠? 자 이런 작업을 두 수 중에 어떤 수가 큰지를 찾아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는 작업.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를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 이게 이제 반복적인 작업이겠죠. 자 이 작업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큰 수를 찾아가지고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주고 그 다음에 또 찾아서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주고 이 작업을 이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while문 돌려가지고 언제까지 반복될지 모르니까 while문을 이제 실행하고 이 안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잖아. 비교해야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if문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보다 크냐 넣어보는 거지. 그죠? 자, 둘 중에 큰 수를 찾는 거니까 일단 비교 연산자 사용해서 A가 B보다 크냐,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A가 이번에는 B보다 작냐, 그죠?
자, 이 두 개의 경우죠.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 자, 물론 이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else 해가지고 자, A가 B보다 크냐? 그게 아니면 else. 그죠? 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저는 이제 일단 이렇게 했어요. if문 해가지고 어차피 얘가 걸리나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나중에 뭐 else를 해갖고 뭐 처리를 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이제 만들어 놓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두 수 중에 이제 큰 수를 찾는 거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될 거. 자, A가 B보다 크다면 A에서 B를 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만 해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전혀 뭐, 이거는 뭐, 반영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주는 거는. 빼는데 뭐 어떡하라고. 이걸 어디다 저장을 해야 쓸 수가 있지. 그죠? 이거를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빼고 나면은 그 큰 수였던 부분에다 다시 저장을 해놔야 그 뺀 수가 또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빼주고 나서 또 비교해서 우리가 또 그 중에 또 큰 수를 찾아서 또 빼주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빼주고 났으면 그 변경됐기 때문에 그 수를 다시 저장을 해야죠. 자, A에다 저장을 합니다. 왜냐면 A가 큰 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작은 수인데요. 아, 그쵸. 그럼 일단, 당연히 여기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쵸. 근데 이게 조건이니까, 이게 맞으면 하라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뭐야? B가 크면. 그러면 B가 크면 B는 B-A.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했더니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일어나는 그 작업, 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코드로 구현을 잘 할 수가 있었네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돌아, 그죠? 계속 돌면서 이제 무한 루프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코드를 작성해야 한다. 요거는 while문일 때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조건을 또 찾아봐야 돼. 그랬더니 A와 B가 같아지면 끝나는 거였잖아. 그게 최대 공약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if 해서 A와 B가 같아지면 while문을 빠져나가는 거,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해주는 건 브레이크였죠.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어올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A와 B가 같아졌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는 뭐 A를 하던 B를 하던 아무거나 출력을 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sys-o 컨트롤 스페이스 여기다가 A를 출력할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최대 공약수 땡땡 해놓고 플러스 A. 자, 이렇게 써주시면은 됐네요. 그죠? 이렇게 써주시면은 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과 20을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이제 구하는 코드를 작성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또 출력을 해봐야겠죠, 실행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뭐야, 이씨. 이게 또 작성을 해보면 this. create divisor. 자, 이렇게 이제 작성해서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값을 보면은 잠깐, 이거 뭐야? 어디다 돌린 거야? 잠깐만. if, 이 while문 안에다 넣었네. 아니, while문 밖에 있는데? 잠깐만요. 이거 뭐지?
최대 공약수 10과 20 A 잠깐만요. 실행이 안 된 거구나. 자, 여기 10이라는 이제 최대 공약수를 얻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값들이 있으면 자, 10과 20 아니 이제 10과 10 이렇게 최대 공약수가 10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뭐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거. 자, 이렇게 뭐 구한 건 구했어. 그러면 이제 자, 이건 지금 됐는데 그러면 만약에 15랑 20일 경우에 15랑 20일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또 실행을 해봐요. 자, 그랬더니 최대 공약수가 5가 나왔어요. 그죠? 자, 5가 나왔는데 자, 이거를 자, 이게 맞냐 틀리냐 이제 이거를 좀 우리가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하려면 자, 15와 또 20. 자, 이 두 개의 약수를 우리가 출력해서 보면은 좀 딱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15랑 20도 약수를 한번 구해 보는 거예요. 약수를.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 지금 이렇게 1부터 10까지 출력되고 1부터 20까지 쭉 출력됐잖아요. 이게 10의 약수와 20의 약수죠. 그죠? 근데 최대 공약수가 10이래. 자, 그러면은 얘만 출력됐을 때보다는 얘네를 같이 출력을 해놓고 딱 확인해 보면 맞네. 그죠? 이렇게 10 이게 가장 크네. 그래서 10 나온 거 맞네. 그쵸?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15와 20의 최대 공약수도 한번 출력시켜 보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얘네 두 개도 출력을 해줘 보는 거야. 근데 우리 그거 어딨어? 여기서 구해놨네. 그죠? 이렇게 구해놨죠. 그래서 한번 얘네도 한번 출력을 같이 한번 해주면은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넣어서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이 안에다가 호출시켜서 해볼 수도 있는데 호출 한번 시켜볼까요? 호출. 자, 얘를 여기서 호출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일단 이렇게 디바이저에 int a 그래서 여기 a 넣어주고 그 다음에 디바이저 여기다가 b 이렇게 넣어가지고 15와 20의 그 약수를 쭉 한번 구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딱 구하는 것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좀 해놔야겠네. 여기에 a에 a 플러스 의 약수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여기다 이러면 저게 다 출력될 거니까 여기다가 넣어서 이렇게 복사밖에 안 했다. 야, 좀 천천히 왜 이렇게 천천히 되는 거야 이거. 자, 이렇게 해서 A의 약수 해놓고 그 다음에 쭉 포문 돌아서 번호 쭉쭉 찍히고 됐어요.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어떤 수의 약수인지 그거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실수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해 놓게 되면은 이렇게 처리를 해 놓게 되면은 자, 지금 한 거는 그냥 디바이저 메서드에 그냥 어떤 수의 약수인지 해가지고 이제 그거 그 부분만 좀 추가해서 넣어놨어요. 번호만 숫자만 그냥 찍히는 게 이제 누구 거의 약수인지 또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좀 찍혔죠. 자, 이렇게 좀 출력이 됐는데 15가 1, 3, 5, 15예요. 그 다음에 20은 이렇게 되고요. 저 1, 2로 못 나누고 3으로 나눠지고 4 안 되고 5 되고 6, 7, 8,
9 안 되고, 예, 맞아요. 예.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이제 약수들 중에 공약수, 동일한 약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수는 최대 공약수가 5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쵸?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이거를 또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근데 어차피 최대 공약수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검증된 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구해놓고 구한 거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같은 공약수들만 이제 쭉 뽑아내는 작업을 해서 그 중에 큰 거를 이제 구하는 걸 직접 뭔가 이제 그런 그러니까 공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구해가지고 내가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검증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저 공식을 저렇게 되는 게 정말 잘 구해지는 공식인지를 내가 또 코드를 짜가지고 또 그렇게 또 검증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는 이 정도만 해서 검증을 좀 해봤고, 그래서 일단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니까 물론 이제 이것도 프로그램으로 짜서 검증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같은 수들 같은 값이 있는지를 쭉 뽑아낸 다음에 그 중에 또 큰 수를 또 찾아서 해보면 되는데 그거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뭐 일단 배열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면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 정도만 하고 자 그래서 5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뭐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재사용 필요할 때 쓰잖아, 그죠?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여기다 좀 추가를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짰으면 12에 대한 거밖에 처리할 수가 없지만 파라미터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짜게 되면은 재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메서드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재사용을 한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하고 최대 공약수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자, 뭐 로직상으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죠? 예. 요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제니까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게 출결 때문에 자, 이렇게 구하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최소 공배수입니다. 최소 공배수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최소 공배수는 딱 구하는 식이 공식이 딱 있어서 얘는 그냥 정말 딱 공식이에요. 지금 아까 최대 공약수 구할 때 뭐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진짜 이게 산술 연산식으로 해서 진짜 딱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방법에 지금 제가 여기다가 구하는 방법에다가 이렇게 좀 써놨는데 그러니까 얘가 약간 확대 약간 적당히 확대가 없나 적당히 축소 자 프레젠테이션 이걸로 좋아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공식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방법이었는데 이거 이렇게 넘기면 되지 자 이번에는 뭐냐면 아예 공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하고 4를 곱한 뒤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나누면 구할 수 있다. 그죠?
2와 4를 곱한다. 2와 4를 2의 그러니까 2와 4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 그러면 2하고 이렇게 4하고 곱하고 이거를 다시 최대 공약수로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12가 되나 봐요. 12가 지금 공배수들 그러니까 배수가 쭉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게 이제 12 더 있으려나? 어쨌든 뭐 그냥 예시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최대 공약수가 12면 최대 공약수가 12면은 잠깐만. 이거는 지금 뭐지? 2의 배수랑 4의 배수가 이건 그냥 최소 공배수를 나타내는구나.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 그래서 보시면 최소 공배수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도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배수들 중에 가장 작은 공배수.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4. 4가 최소 공배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하는 공식이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 된다. 12는 뭐 그냥 예시니까 그냥 의미로만 놓고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딱 있어요. 그래서 공약수만 내가 구하면 이거는 뭐 그냥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는 그냥 끝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지금 저 공식대로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끝나는 거니까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최대 자, 최소 공배수 아이고. 이때 이제 구하는 공식이 두 수 A와 B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A와 B의 최대 공약수로 해서 이렇게 나눠주면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물론 여기서 이제 A랑 B랑 이제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를 여기서 또 직접 또 구현해가지고 뭐 쭉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 최대 공약수 구하는 기능을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이걸 이용해 보면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해요? 재사용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상태는 재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15랑 20에 대해서만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 공약수 구하는 기능 만들어 놓고도 여기서 재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재사용이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해 가지고 코딩을 하는 게 좋겠죠. 뭐 무조건 재사용이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막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필요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바꿔주면 좋겠죠. 그죠? 이럴 때 이제 바꿔주면은 좋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구해보면은 일단 만약에 최대 공약수 구하는 기능을 여기서 만약에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또 동일한 그 똑같은 반복적인 코드를 또 작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로스트 멀티플 자, 이렇게 일단 메서드를 하나 만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기능이 필요하니까 일단 예제 그 문제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했던 그 숫자를 일단 써놓고 자, 두 개를 정해 놓은 다음에 얘에 대해서 일단 각각에 대해서 이제 각각이 아니라 이 두 개에 대한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두 수는 필요하죠. 공식에서 이 두 수는 필요하고
공식에서 이 두 수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를 또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while문 돌려가지고 이제 쭉 해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자 얘잖아요. 요게 이제 그대로 이제 반복적인 코드가 또 들어가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이 두 수에 대한 그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건 지금 됐죠. 자, 근데 이제 그 공식이 뭐예요? 이 A와 B의 또 최초 또 처음 값을 또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2랑 4랑 곱한 다음에 2랑 4랑 곱한 다음에 최대 공약수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정의를 해놨지만 이 while문이 돌면서 이 A 값과 B 값은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정확한 이제 그 대입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의 값을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템프 B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여기 잠깐 여기에다가 A라고 넣고 여기다가 B라고 넣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 초기 처음에 2와 4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최대 공약수를 만들 때 그 용으로 해서 변수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값을 계속 변경할 거잖아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은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이 공식 할 때 여기 있는 값 이게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 2와 4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놔요. 예. 공약수 구하려면 얘가 바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최초 값을 일단 저장을 해놓고 자 근데 이것도 자 지금처럼 보시면 자 2와 4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다 딱 저장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원본이 바뀐다고 그래서 얘네가 바뀌냐? 아니죠. 그죠? 이게 무슨 성격이다? 응? 이게 뭐 어떤 성격이다? 그 기본 타입에 바뀌지 않는 거, 변경이 안 되는 거? 이뮤터블 기억나세요? 예, 이뮤터블한 성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왜냐면 복사할 때 주소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값을 복사해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죠? 여기 있는 값을 복사해서 여기에 전달해 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이 변경된다고 해서 여기 있는 값이 바뀌지 않는다. 근데 참조 타입은 뮤터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바꾸면 여기 있는 값도 바뀌게 된다. 자, 그거 말씀드렸었죠? 중요한 개념이니까 그때그때 제가 좀 말씀을 또 자주 드릴 거지만 그때그때 집중해서 자꾸 머릿속에서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 타입이기 때문에 이뮤터블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원본을 바꿔도 바뀌지 않는다. 자, 그 부분을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하고 나면은 A와 B가 나중에 이제 같아지겠죠. while문이 돌면서.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어떻게 해요? 여기 while문 딱 나가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보면 돼요. 최소 공배수는 하고 물론 이제 이게 두 수의 최소 공배수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가야 되겠네. 어차피 값이 바뀌었을 거니까 템프 A와 템프 B의 최소 공배수는 괄호로 이제 묶어놓고 왜냐면 이 괄호를 안 해주면은 안 하고 그냥 하면은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큰일 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만약에 템프 A에 곱하기 템프 B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걸 나누기 A 이렇게 이제 써주시게 되면은
자, 얘가 이제 구하는 공식이었잖아요. 물론 여기 이제 괄호를 한번 딱 묶어놔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놓을 수 있겠지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놓게 되면 얘가 문자열이고 더해주고 더해주고 또 문자열이 또 이렇게 해서 더해주고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먼저 연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그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이거는 근데 뭐 그냥 써도 뭐 정상적으로 나올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니까 따져보니까 플러스 연산보다는 이제 곱하기나 나눗셈이 먼저 될 거니까 아마 요거 먼저 다 계산한 다음에 플러스를 붙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문자열하고 만약에 플러스 연산을 할 때 이런 연산식이 들어가면 지금처럼 어쨌든 혹시 모르니까 따져보셔야 돼. 예. 이게 혹시나 그 먼저 문자열하고 이제 결합해서 문자열로 변환된 다음에 뭔가 이렇게 계산돼서 뭐 이상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게 플러스 연산보다는 이제 곱셈이나 나눗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거는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요거 이제 말씀드린 컨케이트네이션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3 플러스 5인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거는 이제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얘는 35가 되고 얘는 8이 되고 그죠? 뭔가 같은 거 같은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물론 이제 이거는 정수의 35는 아니고 문자열의 35가 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문자열을 일단 만났으니까 문자열이 되는 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결과가 엄청나게 지금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제 컨케이트네이션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그 컨케이트네이션이라는 건 연산을 할 때 플러스 연산을 할 때 문자열을 만나면 다 문자열로 자동 형변환돼서 연산이 된다. 이게 이제 컨케이트네이션이에요. 컨케이트네이션이 일어난다. 그래서 플러스 연산할 때 이렇게 산술 연산자랑 뭔가 그 수치 개념의 계산을 이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컨케이트네이션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갖고 이제 작성을 해놓고 한번 이제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보면은 자 이게 여기 위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2와 이게 안 올라가 2와 4의 최소 공배수는 4다라고 나와요. 자 그게 2와 4의 최소 공배수는 4.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최소 공배수가 4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구해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 부분 또 조금 코드를 좀 제가 변경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 자, 이거를 또 이렇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사용해서 여기서 사용할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메서드를 바꿔서 설명을 또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분간 휴식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코드는 또 제가 업데이트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럼 또